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후에 진행됐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람 기자.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먼저 공판에 참석한 조 전 부사장 모습 전해주시죠. 네,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30분께부터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도 출석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공판이 시작되기 약 15분 전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100여 명의 취재진이 호송 차량에 따라 붙었지만 이 차량은 차고로 들어가 셔터문을 내려 법원 입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공판이 열리는 법정에는 미리 번호표를 배부할 정도로 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렸는데요. 번호표를 미처 받지 못한 취재진은 좌석이 없어 입덕으로 참관해 공판을 지켜봤습니다. 초록색 수의를 입은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한 설명과 변호인단의 변론에 단 한 차례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공판의 쟁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안전운항 더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항로 변경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는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를 근거로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지만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항로는 하늘의 길인 공로를 의미하므로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 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조작, 은폐 과정은 물론 여모 상무를 통해 직원들의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토부의 부실 조사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이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고 또 승무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바도 없다면서 공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과거 판례를 언급하면서 허위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허위 진술만으로는 위계 공무 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땅콩 회항 사태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갑의 횡포라는 키워드를 낳았는데요. 연예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패러디가 본물을 이뤄서 눈길을 끌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땅콩회항 사건이 불거진 뒤 백화점 무녀 갑질 행태, 아파트 경비원 폭행 등 이른바 갑의 행포가 사회 전반적으로 속속히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국민의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한 시점에서 연예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종 패러디가 본물을 이뤘습니다. 국내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MBC 무한도전에서는 정준하와 정현돈이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에서 대구로 차 리턴시킬 환상 진상 연기라는 자막으로 땅콩회항 사건을 떠올리게 했고요. 또 KBS 개그 콘서트에서는 개그맨 곽범이 지 맘대로 후진한다라는 멘트로 땅콩회항 패러디에 합세하며 시청자들의 열띤 응원과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는 갑과 을 코너에서 이번 사건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개그를 선보여 인기 코너로 자리 잡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연예계에서도 각종 패러디를 양상한 땅콩회항 사건.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대중의 큰 공분을 야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네, 땅콩 회항 논란 후에도 대한항공은 가수 바비킴에게 발권을 잘못해서 여론의 도마 위에 또 한 번 오르기도 했죠. 네, 땅콩회항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대한항공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이 가수 바비킴 씨에게 동명이인의 티켓을 발권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바비킴 씨는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고 이륙 후 와인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국 현지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질 당시 대한항공 측에서 자신들이 실수한 내용, 즉 발권 과정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바비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와 여론을 더욱 들끓게 했습니다. 네, 현재 대한항공은 일련의 사건으로 사면 초과에 처한 양상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후부터 갑의 행포와 맞물려 줄곧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처벌 수위인데요.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먼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에 해당하는 형법상 강요는 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측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로 변경 여부인데요.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 조항에 대한 처벌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년에서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현명한 법률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와이스타 이보람이었습니다.